구독자 여러분은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억지로 감정을 누른 경험해 본 적 있으실까요?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감정을 억누르며 마주 앉아 본 적 있으실까요? 도무지 맞지 않는 성격,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는 마음, 그래도 우리는 참고 또 참죠.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요.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익숙해져 가족이라면 이래야 해라는 믿음을 버티고,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지쳐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. 미움은 커지고 죄책감도 함께 자랍니다. 왜냐면 마음속 어딘가에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. 나는 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할까? 누군가는 말해요.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고. 그래서 더 어렵다고. 사회에선 힘든 관계에서 물러설 수도 있지만 가족에겐 쉽게 그러지 못하죠. 끊으려 하면 너무한다는 말을 듣고 멀어지려 하면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니까요.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그 가족이니까라는 전제 아닐까요?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면 우리는 덜 힘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. 이제는 물어야 할 때예요.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죄일까요? 가족이지만 멀어지는 선택은 정말 나쁜 걸까요? 지금부터 우리는 그 질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.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그토록 가슴 아팠던 당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가장 많이 품는 감정 중 하나는 기대일 거예요.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상처받았을 때는 먼저 다가와 위로해 주길 바라죠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대는 자주 실망으로 돌아오고 맙니다. 엄마니까 내 기분을 이해해 줄 줄 알았고, 아빠니까 말없이 날 지지해 줄 거라 믿었어요. 형제니까 내 입장을 헤아려 줄 거라고 생각했고, 자매니까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 줄 거라 여겼죠.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기대와 조금씩 어긋났고, 그 어긋남이 쌓이면 결국엔 상처가 되었어요. 우린 실망했고, 또 그런 스스로에게도 속이 상했죠. 어떤 가족은 늘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, 어떤 가족은 나의 말에 관심이 없었고, 또 어떤 가족은 내 감정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. 속에선 말하고 싶은 게 가득했지만 괜히 꺼냈다 싸움이 될까봐 아예 입을 닫아버렸죠. 그렇게 점점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졌고, 기대는 실망으로, 실망은 서운함으로, 서운함은 결국 냉담함으로 변해갔어요.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 방식도 문제였어요.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동생은 친구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떠들고, 나는 정리정돈이 중요한데 가족들은 아무데나 물건을 던져놓는 게 일상이었죠.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은 쌓이면 외로움이 되고, 그 외로움은 결국 분노로 변했어요.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이런 거예요. 나는 가족에게 많은 걸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, 나는 애써 참고 양보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일 때, 그럴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걸 느껴요. 서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무게를 달고 점점 기울어지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말이에요.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어쩌면 내가 가족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.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을 수도 있고, 내가 바라는 사랑의 방식과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.
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체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일지도 몰라요.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죠. 실망을 줄이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제야 비로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여유가 생기니까요.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. 그걸 가족에게만 잊고 살았던 건 아닌지,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대가 아닌 이해로 조금씩 마음을 옮겨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말로 꺼낼 수 없어요. 왜냐면 가족인데 왜 그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.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게 친구였다면 멀어지면 그만이었을 텐데 가족이니까 나는 그 고통을 그냥 꾹 참고 지나왔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요,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그 감정들은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하게 내 안에 남아 있었어요. 어쩌면 우리가 외면했던 건 상처가 아니라 상처받은 나 자신이었는지도 몰라요. 내가 미워해도 되는 걸까?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. 가족을 미워한다는 건 세상 어디에도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같아. 혼자라는 감정으로 무너질 것 같기도 하죠. 하지만 어쩌면 미워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,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일지도 몰라요. 미워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고,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본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언이니까요. 누군가는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을, 누군가는 어머니의 무관심을, 또 어떤 이는 형제의 조롱과 비교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. 그리고 그 상처는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말 앞에 수없이 묻혀졌죠. 그런데 상처는요,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.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. 내가 왜 아팠는지,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를 당사자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.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말로 해보는 용기. 그때 그 말이 정말 아팠어. 나는 지금도 그 일이 잊혀지지 않아. 혹시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. 그때는 정말 내가 미안했어. 그 한마디가 꽉 막혀 있던 내 안의 무언가를 녹일지도 몰라요. 물론 그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내가 언제 그랬어?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. 이런 말은 오히려 내 상처를 다시 찌르기도 해요.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용기 냈다는 사실이에요.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해 준 거예요.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균열은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해요. 상처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. 하지만 덜 아플 수는 있어요. 그 덜 아픈 상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,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라는 이름의 감정이 아닐까요?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.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.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줄 거라고.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들에게 서운해하며 결국 왜 그걸 모르지? 라는 실망과 원망만 깊어져요.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어요. 나는 지금 지쳐 있다는 말, 나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,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목 끝까지 차오르다가도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혹은 나만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삼켜버려요.
그렇게 감정은 차곡차곡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굳어버리죠.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. 그저 내 안의 공간을 천천히 잠식해 갈 뿐이에요. 어떤 사람은 말하고 싶어도 그 얘기를 꺼내면 괜히 싸움만 될 것 같아서, 예전에 말했는데 무시당해서,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끙끙 앓기로 해요.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. 나도 그랬거든요.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요, 아무도 몰라요.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한지, 어디서부터 관계가 어긋났는지,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. 누군가는 그걸 알았더라면, 그 말 한마디를 들었더라면 어쩌면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. 대화는요, 꼭 결과를 위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진심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마음을 해소하고 나를 다시 숨쉬게 해주는 일이에요. 서툴러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은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. 우리 모두 다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상처받아 왔으니까요. 그러니 말해봐야 해요. 상처받았다고, 아팠다고, 무심했던 순간들이 나에겐 얼마나 큰 파도가 되었는지. 그리고 나도 그때 나만의 방식으로 너무 애쓰고 있었다고. 어쩌면 그 고백 하나로 얼어붙은 관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. 그 작은 틈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지도 몰라요. 지금껏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서로의 진심이 그제야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.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. 그 단순한 진실이 우리 가족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 몰라요.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.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. 함께 있으면 상처가 깊어지고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꽂힐 때 그 순간만큼은 물러서는 것이 더 깊은 배려일 수 있어요. 우리는 자주 혼란스러워요. 가족을 멀리하고 싶어지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.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.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둘 때 비로소 더 명확해지고 더 건강해져요. 부모님과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, 형제자매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을 때, 그걸 매번 맞서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때로는 잠시 물러나는 용기가 더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. 그 거리는 회피가 아니라 숨을 고르는 시간이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틈이 되기도 하죠.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다가올 때면 마음이 복잡해져요. 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안 가면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엉켜 있죠. 그럴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돼요.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나를 돌보는 일인가? 아니면 나를 더 다치게 하는 일인가? 누군가는 말해요. 그래도 가족인데 보는 게 맞지 않냐고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괜찮은가 하는 것이에요. 만약 그 만남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고 돌아와선 오래도록 감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거리를 둔다는 건 상대를 내 삶에서 완전히 지운다는 뜻이 아니에요. 내 마음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을 뗄 수도 있고 아예 더 이상 엮이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. 가끔은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. 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
살아남기 위해서요. 마음이 무너진 채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그 거리가 만들어내는 공간 속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침묵의 시간 동안 나는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상대에 대한 감정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죠.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. 그때 알게 돼요.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더 상처받았고 조금만 멀어졌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. 거리두기는 사랑이 없는 선택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일지도 몰라요. 그 거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온전한 공간을 허락받게 되죠.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은 무조건 사랑해야 해, 가족끼리는 항상 함께해야 해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어요. 어쩌면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.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하고, 가족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믿었죠.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부턴가 숨이 막히게 느껴졌어요.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, 서로 너무 다른 감정의 결, 그런 것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지쳐만 갔어요. 가족이라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큰 부담이었고 스스로를 잃어가는 일이기도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. 가족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프레임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. 그 안에서 나는 늘 참고 조율하고 포기했어요. 나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보다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침묵했어요.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조차 나는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어요.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어요.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걸요. 가끔은 내가 나쁜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왜 나는 가족을 더 이상 끌어안고 싶지 않을까? 왜 나는 그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고 싶어질까?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.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려 해요. 가족도 결국은 인간관계의 한 형태라는 걸 인정하면서요. 그 안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하고 무너진 마음은 다시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면서요.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이에요. 그 말 속엔 위로와 상처가 동시에 숨어 있어요.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계속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요.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.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내던지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이 결국 나 자신이 되도록, 그리고 어느 순간 가족을 하나의 인간관계로 바라보게 되면 불편했던 감정들도 조금은 가라앉기 시작해요. 그 사람도 그냥 나와 다른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, 조금 더 부드럽게 마주할 수 있게 되죠. 이제는 괜찮아요.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, 가족이라는 단어에 너무 무겁게 매달리지 않아도, 조금은 멀리서 바라보며 내 마음에 맞는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아요.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그 말 한마디가 처음엔 낯설게 들릴지도 몰라요. 왠지 죄책감이 들고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같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백 같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건 정말 괜찮은 감정이에요.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저 내가 조금 더 섬세하고
감정에 솔직한 사람일 뿐이에요.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. 어떤 관계는 그저 이해만으로도 충분하고 어떤 관계는 존중만으로도 오래 갈 수 있어요.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라 해도 말이에요. 우리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해 왔어요. 무조건적인 지지, 끝없는 포용,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해까지.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들이 가진 한계에 대해선 관대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더 많이 실망하고 더 깊이 상처받았는지도 몰라요. 그 마음, 이제는 내려놔도 괜찮아요. 내가 줄 수 없는 감정을 억지로 쥐고 있느라. 더 이상 나 자신을 갉아먹지 않아도 괜찮아요.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미소 지으며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나와 상대 모두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. 미워하는 마음조차 그 안에는 관심이 있었어요.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건 오히려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사랑하지 못함이라는 감정도 한때는 얼마나 깊이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에요.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은 오히려 더 너그러워져요. 나는 왜 이렇지라는 자책 대신 그만큼 나는 애썼구나라는 따뜻한 이해가 생겨요.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알게 돼요. 모든 가족이, 모든 관계가 사랑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걸.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받아들이고 또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.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그 말 속에는 무심함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자기 돌봄이 담겨 있어요.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이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는 인사일지도 몰라요. 그러니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더 이상 숨지 마세요. 사랑하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의 감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어요.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따뜻한 하루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마워요.